돌아서면 후회하는 충동구매. 나는 충동구매를 자주 하는 편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내를 따라 쇼핑몰을 구경하다 보면 계획에도 없었던 물건을 사는 경우가 있다. 얼마 전에도 충동적으로 신발을 샀다. 신발을 살 때는 몇 년이고 다를 때까지 신겠다 다짐했는데 며칠 후에 보니 이 신발은 자주 신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발에 열이 많은 편이라서 될 수 있으면 가죽으로 된 신발을 신지 않으려고 한다. 가죽은 아무리 얇더라도 통풍이 되지 않아 발에 땀이 찰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새로 산 신발이 바로 가죽이었다. 잘 맞고 예쁘다는 이유로 덥석 샀는데 이내 후회했다. 지난해 봄에도 새하얗고 매끈하게 빠진 가죽 신발에 마음을 뺏겨 사고는 그대로 모셔뒀는데 이번에 또 반복한 것이다. 충동구매를 하는 이유가 뭘까? 2012년 한국 심리학회지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구매 전 제품의 가치 경험이 충동구매를 유발한다고 한다. 제품의 가치를 경험하게 되면 실제 구매를 해야만 얻을 수 있는 효용과 만족감의 결핍이 생겨서 이 결핍을 해소하기 위해 충동구매를 한다는 것이다. 배가 고플 때나 우울할 때 쇼핑을 하면 더 많이 구매하는 이유도 내면의 결핍을 해소하려는 욕구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이런 욕구는 싼 물건을 살 경우에도 발휘된다. 비싼 명품을 살 수 없는 데서 발생하는 결핍을 싼 물건을 사면서 해소한다. 싸니까 괜찮다는 생각은 현명한 소비를 했다는 자기 합리화로 이어진다. 싸다는 이유만으로 꼭 필요치 않은 물건을 구매하는 악순환에 놓이는 것이다. 이런 심리적인 요인 외에도 기업들의 다양한 마케팅 전략은 우리를 충동구매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만든다. TV 홈쇼핑에서 제품을 반복해서 보여주면 우리 뇌는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없게 된다. 마감 임박이라는 멘트라도 나오면 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초조함이 들고 결국 덜컥 구매 버튼을 누르고 만다. 쇼핑몰은 들어가자마자 대형 쇼핑카트가 고객을 맞이한다. 쇼핑카트를 이용하면 소비자는 빈 공간을 채우려는 욕구로 인해 충동구매를 하게 된다. 또 눈높이의 15도 아래 골든존이라 불리는 진열대에 전략 상품들을 집중 배치함으로써 고객을 유혹한다. 이처럼 기업들은 소비자의 결핍 해소 욕구를 실제 소비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 심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적극 반영한다. 마케팅 기업들의 전략은 집요할 수밖에 없다. 사활이 걸려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유혹을 뿌리치기란 쉽지 않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충동구매의 덫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충동구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성과 합리성에 근거한 판단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분명 이성과 합리적인 판단으로 무장하고 쇼핑몰에 들어서지만 계산이 끝나고 나면 어느새 필요치 않은 물건이 한가득 쌓여있는 현실을 어떻게 벗어난단 말인가? 나는 사사키 우미오의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에서 그 힌트를 얻었다. 저자는 원래 방 안 가득 필요치도 않은 물건을 쌓아두고 세상을 비관하며 살았다고 한다. 그런데 물건을 버리기로 결심하고 실천한 후 많은 변화를 느꼈다고 한다. 필요치도 않은 물건들로 발디딜 틈 없었던 집안을 치운 후에 저자는 알 수 있었다. 엉망이던 집안처럼 어지러웠던 마음 또한 비워졌다는 것을. 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니 비로소 일상의 소중한 것들이 보이고 감사함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한다. 저자는 미니멀리즘의 진정한 의미는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데서 얻는 것이 아니며 버림으로써 얻는 자유에 있다고 말한다. 불필요한 물건을 버리는 것이 어떻게 자유를 준다는 걸까? 나는 바로 실천에 옮겨봤다. 일단 옷장문을 열었다. 유행이 지난 옷, 철 지난 옷, 사놓고 잘 입지 않는 옷, 해졌지만 버리지 않은 옷들이 가득했다. 아내에게 입지 않는 옷들을 정리하자는 말을 하고는 버릴 옷을 고르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등 뒤로 버릴 옷이 가득 쌓였다. 안 입는 옷이 이렇게나 많았나? 아내와 나는 놀랐다. 특히 언제 샀는지 기억이 나지 않거나 한두 번밖에 입지 않고 보관해 놓은 옷들이 의외로 많았다. 바로 충동구매의 결과물이었다. 이걸 왜 샀지? 아내와 서로를 바라보며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그렇게 정리를 한 후엔 변화가 있었다. 옷을 사려고 할 때 잔뜩 버려둔 옷들이 떠올랐다.
또 그렇게 버리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다 보니 옷 하나에도 신중해졌다. 옷을 살 때는 반드시 옷장을 열어보고 꼭 필요한지 비슷한 옷은 없는지 살펴보기로 아내와 약속됐다. 한번 이런 습관이 들자 다른 물건을 살 때도 자연스럽게 필요 여부를 확인하게 됐다. 지금 옷장과 신발장을 열어보자. 분명 입지 않는 옷이나 신지 않는 신발이 장을 가득 채우고 있을 것이다. 일단 불필요한 것부터 정리하자. 막상 버리려고 하면 아깝다. 언젠가는 입거나 신겠지라는 생각에 도로 집어넣는다. 그럴 때는 지난 2년 동안 입었거나 신었던 적이 있는지 생각해본다. 그동안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 물건은 나에게 필요하지 않은 물건이다. 그러면 과감하게 버린다. 버리려고 쌓아놓은 옷과 신발을 보라. 언제 샀는지 기억에도 없는 것, 한두 번 사용하고 보관만 해온 것들이지 않은가? 사용하지 않은 물건을 버리다 보면 얼마나 많은 물건을 충동구매했는지 체크할 수 있다. 그리고 이후 물건을 살 때면 버리려고 잔뜩 쌓아놓은 물건들을 떠올려보라. 자기 절제를 발휘하기가 더 쉬워진다. 자기 절제를 기르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은 백화점과 쇼핑몰 출입을 자제하는 것이다. 홈쇼핑 채널을 보지 않는 것도 포함이다. 시간이 남아서 아이 쇼핑이나 하자는 생각으로 쇼핑몰을 돌아다니다 보면 분명 마음을 흔드는 물건을 발견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버렸던 물건들을 떠올려보며 자제하려고 해도 이미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 꼭 필요한 물건이라고 합리화를 하며 어느새 지갑을 열고 계산을 하고 만다. 잘 샀다는 만족감은 잠시일 뿐 또다시 패배감에 휩싸인 당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홈쇼핑 채널을 보는 당신도 똑같은 결과에 좌절할지도 모른다. 절제력을 발휘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차라리 가지 않는 것이 방법이다. Out of sight, out of mind는 사랑하는 사이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소비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보지 않으면 사지도 않는다. 충동구매를 통해 당장의 욕구를 해소하는 사람은 꾹 참았다가 원하는 물건을 살 때의 쾌감을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 갖고 싶은 물건을 사기 위해 필요한 돈을 모으는 설렘도 느끼지 못한다. 지금 당장 없어서는 안 될 물건 같아도 바로 사지 말자. 싸다고 무조건 사지 말자. 진정 원하는 물건을 살 때의 만족감을 위해 순간의 욕망을 유보하자. 구매를 결정하기 전 눈을 감고 열을 세는 것도 자기 절제를 키우는 유용한 방법이다. 버스가 지나갔다고 아쉬워하지 마라. 다음 버스는 반드시 온다. 홈쇼핑에서 들리는 마지막 기회라는 말에 혹하지 말자. 충동구매도 습관이고 자기 절제도 습관이다. 모든 것은 습관에 달려있다. 습관을 바꾸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절제하는 습관은 부자가 되기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나도 다시 옷장을 정리해야겠다. 미니멀리스트이자 파워블로거인 리오 바바우타는 그의 책 파워블레스에서 무엇이든 단순한 것이 최고라고 말한다. 그가 이야기하는 단순화는 그리 어렵지 않다. 2단계만 거치면 된다. 첫째, 핵심을 파악하는 것. 둘째, 나머지는 제거하는 것이다. 엄청 쉽지 않은가?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렇게 간단한 일을 어려워한다. 핵심이 뭔지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물건 정리와 일하는 습관이 무슨 연관이 있는지 잘 몰랐던 시절, 나는 정말 정리를 잘 못하는 사람이었다. 책상은 일을 하다가 쌓아둔 서류와 책자로 가득했고 서랍 속은 뒤죽박죽이었다. 서류 하나 찾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 못 찾는 경우도 많았다. 치운다고 치우는데도 많은 물건이 쌓여 일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할 지경이었다. 그런데 주변에 보면 정말 책상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동료들이 있었다. 물건이 쌓이지 않도록 바로 책상을 정리하고는 같은 공간이라도 여유 있게 사용했다. 필요한 물건을 서랍 속에 완벽하게 정리해두었다. 그런 동료들은 일도 잘했다. 긴 시간 붙어있지 않아도 업무를 마무리하는 속도는 나를 앞질렀다. 중요한 일을 그때그때 먼저 처리하고 나니 일하는 속도도 빠르고 그만큼 여유도 있었다. 정리를 잘한다는 것은 매 순간 바로 일을 처리하는 습관이 잘 되어 있다는 말이다. 그때그때 물건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잘 정리해두었다면 나중에 따로 헤맬 일이 없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이 귀찮아 물건을 아무데나 둔다면
나중에는 치울 엄두가 나지 않을 정도가 된다. 필요한 물건을 찾기도 힘들다. 물건 찾는데 시간과 체력의 낭비가 만만치 않다. 정리와 공간 컨설팅 사업이 성행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정리를 잘하는 사람은 일도 바로바로 처리한다. 지금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루지 않고 바로 처리한다.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을 구분짓는 판단도 빠르다. 업무 진행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다. 정리를 미루는 습관, 일을 미루는 습관은 결국 같은 것이다. 해야 할 일을 미루다 보면 지금 하고 있는 일에도 집중하기 힘들다. 미루고 있는 일을 제때 끝내지 못할 것 같은 불안감과 조바심에 다른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중요한 일부터 마무리를 해놓아야 더 여유롭게 효율적으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공형조 저자의 돈을 부르는 작은 습관이라는 책이었어요. 맞아요. 뭔가 특가 상품 가판대나 뭐 그런 곳을 거길 가야지 하고 가기보다는 길 가다가 백화점이나 뭐 쇼핑센터가 보이면 왠지 그냥 한번 들어가야겠다. 혹은 그 쇼핑센터 안에 있는 뭔가 특정한 물건을 사야 되는 시기에 거기 갔다가 이제 옆에 뭐가 있으니까 그냥 구경이나 할까? 아무리 예뻐도 난 그 봐도 안 사. 나는 자제력이 뛰어난 사람이야. 뭐 이렇게 다짐을 하고 딱 지나가는데 앞에서 봐도 뒤에서 봐도 그 물건이 완전 내 맞춤인 거예요. 특히 이미 집에서 물건을 다 골라내고 나한테 맞는 스타일이 뭔지 잘 알고 있는 상태. 이때 그런 물건을 보면 집도 비워져 있겠다. 물건 다 골라내고 내 취향도 이제 확실히 알았어요. 그때 눈에 띈 물건을 안 사기 힘들겠죠. 특히나 특가 상품으로 나왔다면. 진짜 제일 쉬운 건 그냥 절대 그 근처로 안 가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안 보면 안 사니까. 이 문장이 사실 되게 간단한데 와, 이렇구나 정말. 어떤 물건을 봤을 때 그걸 사고 나서의 어떤 상태나 만족감 그런 게 막 상상이 되잖아요. 그걸 가지고 있는 상태랑 내 상태랑 지금 비교가 되니까 그 갭을 메우려면 그 물건이 있어야 되는 거죠. 심지어 내 스타일이 아닌 물건도 막 주변에서 자꾸 언급하고 자꾸 눈에 띄면 관심이 가게 마련인데 에펠탑 효과라는 말도 있잖아요. 관심은커녕 심지어 싫은 마음도 있었는데 그냥 자꾸 보게 되니까 어느 순간 괜찮아 보이는 그런 효과로 물건을 사지 않으려면 안 보는 게 최고다. 그리고 이 말도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책에서 버스가 지나갔다고 아쉬워하지 마라. 다음 버스는 반드시 온다. 이거 보통 사람에 많이 비유해서 쓰잖아요. 정말 세상 모든 일이 이런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은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하고 막 침울해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놓친 걸 정말 잘 놓친 그렇게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거나 예를 들면 그 놓친 게 사실은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었던 거죠. 혹은 놓치고 나서 다가온 새로운 버스가 훨씬 좋은 것이었던 경우. 그리고 또 이게 완전히 운만은 아닌 게 내가 물건을 보는 눈도 높아지잖아요. 그렇게 됨으로써 또 과거에 떠나보낸 내가 사지 못했던 그런 물건들을 다시 봤을 때 내가 저런 걸 사려고 했단 말이야? 아, 진짜 돈 잘 아꼈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 기회라는 말에 혹하지 말자. 이 말에 왜 또 공감을 하냐면 정말 내가 확실하게 느낌이 오는 건 이미 이 말이 들리기 전에 어떤 행동을 취하겠다고 내 쪽에서 이미 결정을 하잖아요. 근데 뭐 긴가민가한데 누가 이게 야 이거 마지막이야 이래서 결정을 하게 되는 건 그냥 차라리 좀 놓치더라도 흘려보내는 게 후회가 좀 덜한 것 같아요. 절제하는 습관은 부자가 되기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